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조기전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석 의원입니다. 또한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의 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본회의는 첫 번째 농산물 과잉 생산 및 가격 하락 대응을 위한 저온저장고 추가 지원과 두 번째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와 관광진흥과 안면도 개발팀을 통합한 과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서 좀 나와주시죠. 시사님 연일 도정질문 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지사님, 본인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에는 좀 소규모 저온 저장고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남의 대표 농산물인 양파, 마늘, 생강 등이 과잉 생산되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수확 시기가 동일하여 수확철 과실 등 농산물이 홍수출하 방지와 가격 폭락으로 인해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저온 저장고가 절실히 좀 필요한 부분이죠. 자료 좀 봐주시겠습니다. 2017년 5년치를 제가 좀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우리 자료에 보면은 5년 동안 한 890동 정도를 보급을 했더라고요. 했는데요. 그 2017년, 2021년 5년 동안 9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880동을 좀 보급하였습니다만 5년 동안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평균 18억 2,200만 원, 사업량은 880동을 보급했습니다. 또 내년 예산을 좀 확인해 보니 22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으로 시군과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비 보조는 15%, 시군비는 35%, 자담이 50%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에서 신청하는 물량은 많은데 충남도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2021년과 2022년 예산은 2019년보다도 예산이 0.89%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사님, 더 양이 좀 더 늘어야 되는데 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 더 좀 예산 좀 증액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다 보니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좀 한번 이렇게 도전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시사님 좀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예,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홍수출하라든가 어떤 수급 조절,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서는 원예작물에서 저온 저장 창고 설립 필요하다. 더 많은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서 동의합니다. 다만 금년하고 작년 예산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전 사업부 예산이 15% 정도, 20%는 줄은 예산이 굉장히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최대한 좀 방어를 하려고 그 농정부에서 좀 노력한 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공감합니다. 네,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농정국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좀 각 실국에서 좀 줄여야 되고, 또 그 줄린 예산 속에서
이 예산을 사업비를 좀 책정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어느 한쪽은 뭐 누르면 어느 한쪽은 커지고는 줄듯이 똑같은 사업비, 줄인 사업비 가지고 뭐 거의 뭐 해마다 하는 사업들 뭐 거의 비슷하게 해 나가야 되고 또 어느 한쪽을 줄이면 어느 쪽이 커지긴 하지만 이 필요한 사업들은 좀 더 확대히 좀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었는데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코로나19에서 도 본청이 추가로 부담하는 게 한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또 지방채를 발행도 했고 그래서 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줄은 알지만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좀 농업인들이 좀 어려운 실정에서 이런 것까지도 자꾸 축소가 된다면은 농업인들이 또 갔을 자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특히 이게 지금 뭐 유통에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가격이 쌀 때는 이번에도 생강도 2020년 기준 충남도는 792헥타에서 8,893톤을 생산해 가지고 전국 생산량 31,538톤의 28.2%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경북도에 이어 전국 2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 갈아엎고 있잖아요. 네, 이런 소형 저온 저장고 같은 것들이 농가에 다 보급이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갈아엎지 않아도 보관했다가 저온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뭐 가격을 봐가면서 농업인들이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우리 지사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앞으로 예산 증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내년 추경에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의원님 앞서 적극 검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사실 필요량을 보니까 한 600동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실제 올해 지원하는 게 한 222동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갭이 차이가 한 400동 정도 차이 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필요성을 수요 부분을 분명하게 검토해서 아마 추경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것은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으면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또 소형 저온 저장고에 보관한다라도 그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수급 조절, 농작물 수요와 공급 문제를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잘 조절하고 그런 조절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늘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고 그 문제가 오래된 숙제이긴 하지만 충청남도가 그 점에 다시 한번 착안해서 어떻게 하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을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조절이 가장 적절하게 필요할 수 있는 것이 이 저온 저장고가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큰 양으로 크게 해서 다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건 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예, 그 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장 창고에서도 몇 년간은 수급 조절이 될 수 있지만 몇 년 무한히 쌓아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당장 인삼 같은 경우가 실적으로 어떤 중국이나 베트남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으면서 재고량이 한 2조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수급 조절 문제에 대해서 좀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본연의 생각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네. 농어촌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또 오늘 이렇게 도전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또 이렇게 간략히 제가 좀 자료는 준비는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좀 어차피 시간이 좀 있어서 좀 도지사님께 간략히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의원님? 동물위생시험소. 아, 동물위생시험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좀 이건 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차피 이게 간단히 오늘 질문이 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시간이 좀 되길래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동물위생 시험소 지소가 5곳이 있습니다. 네, 5곳이 있는데요. 공주가 있고 아산이 있고 당진, 부여, 태안이 있는데요. 공주는 2008년도에 지어졌고 아산은 2015년도에 지었고요. 나머지 당진이 1990년도, 부여가 85년도, 그리고 태안이 9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네. 그 시험소에서 하는 일들은 뭐 본의원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네. 예, 예. 근데 지금 그 건물들이 다 6.25 전쯤이나 지어졌을 법은 그런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빨리 좀 시험소 지소를, 동물위생 시험소 지소를 좀 다시 좀 신축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굉장히 가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산은 없고. 그래서 좀 지사님한테 이런 계제, 사실 이게 저희 위원회 것이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해결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게 지금 늘 이야기해도 예산이 많이 이제 수반이 되니까 네. 소장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 가지고도 될 사항이 아니어서 그래서 오늘 계제 그냥 시간이 좀 남아서 이 지사님한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체제에 공감합니다. 더구나 이제 부여 같은 건 85년, 당진은 90년, 태안은 93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정도 기간이면 건물 자체가 노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문제를 좀 철저히 검토해보고요. 물론 이 문제가 동물위생 시험소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내지 또 산하 행정기관이 거의 비슷한 형태가 굉장히 많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그 순차대로 인물전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여라든가 태안이라 당진 문제는 객관적으로 봐도 건물이 노화됐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차례대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들이 충남도에서 당초부터 있었던 건물이 아니고요. 이 국가기관을 우리가 이제 통합하면 우리 쪽으로 이제 통합하면서 이랬던 부분들이라 지금 충남 도내 건물 중에서는 아마 도 산하 건물 중에서는 제일 저런 건물은 내가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한 말씀 드린 부분들이고요. 지사님께서 좀 신경질 각별히 쓰셔서 저 하루 빨리 좀 신축을 해서 그곳에 이르는 분들이 좀 편하고 있게 좀 이럴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 점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하시라고 한 수고하셨습니다. 가지만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제 대지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좀 답변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올리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저온 저장 창고 지원 규모 확대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가 그 전국에서 최초로 갖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라든가 양파라든가 그래서 올해 같은 건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도 그 생각 문제도 충청남도가 시행하고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에서 올해 한 11억 정도의 전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적극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주시고요. 사실 그 저온저장고를 자꾸 얘기했던 부분도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 그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서 좀 매입을 해서 좀 해주면 저렴만 안 해요.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서 주로 일반인 장사꾼들 농간에 유통 질서가 좀 흐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형 저온 저장고라도 가지고 농가에서 좀 수급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도중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지원 규모를 적극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태양사무소, 보령사무소와 건강진흥과 관면도 건강개발팀을 통합한 과신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예. 국장님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예. 예. 그 산림자원연구소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가 이쪽에? 세종에 본소가 있고 그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부령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면도 이제 태안사무소가 있는 안면도에서 세종시까지 이제 업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보통 2시간 이상 걸리죠. 왕복. 예, 지금 예, 버령소도 보통 이제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예, 그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그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안사무소는 지금 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태안사무소는 그 안면도 관광지 사업 개발지를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와 그 안면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 등 산림보호 업무를 그렇죠.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안면도가 아니라 충남도 태안사무소는 안면도 휴양림과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를 하려고 있는 사무소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꽃지 공원 관리팀이 같이 있죠. 그렇죠. 예, 그 안면도 관광사업 개발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그 신속한 민원 대응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19년부터 태안사무소 내 관광지 관리팀 2명을 신설을 해서 그 불법행위 단속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그 도유재산 관리와 휴양림 관리를 해야 될 사무소가 꽃지 공원 관리를 때문에 그 주차장 때문에 365일 정형할 날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난 사무관 소장이죠. 네, 예, 사무관 맞습니다. 소장은 거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지금 그 안면도 꽃지 관광지의 그 유상 대부지 사후 관리와 그 불법행위 단속 등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각종 그 고질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조직 관리 차원의 해결 방안이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안사무소장은 그 일을 하려고 거기 온 소장이 아닌데 그 일 때문에 매일 이렇게 막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대부분 1년 일 채우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있다가 다시 본청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면은 영전이에요. 하도 시달리고 이제 어렵다 이러고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그래서 보령사무소가 또 이제 산림자원연구소 세종시까지 가려면 왕복 한 3시간 정도가 걸리고 국장님께서 알다시피 이제 12월 1일부터는 안면도와 이제 보령 해저터널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면도까지 오는 게 한 2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10조 오면은. 그래서 세종시까지 본소까지 그걸로 갈 것이 아니라 안면도 사무소를 지금은 사무관 소장이지만 서기관 소장으로 좀 해서 보령사무소도 안면도 사무소로 하고 또 23일 날 또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도 공모했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3개업체가 공모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팀이 안면도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안면도 그 꽃지 공원 관리팀을 우리 안면도 태안 사무소에서 그 관리할 게 아니라 안면도 관광지 개발팀에서 그걸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지금 아무 업무 상관없는 지금 태안 사무소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그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에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해서 안면도 사무소를 서기관 사무소장을 만들어서 안면도 관광개발팀도 사무관 팀장이고 보령사무소 소장도 사무관이고 안면도 지금 현재 사무소장도 사무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계팀을 묶어서 안면도에다가 서기관 사무소장을 태안 사무소장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좀 생각이 돼서 오늘 또 이렇게 도정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어차피 안면도 관광 개발을 하겠다고 또 3기 업체가 공모를 했다 보면 현장에 모든 게 답이 있지 않겠어요? 굳이 본청에 있을 필요 없이 안면도 사무소에서 그 개발업자가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체하고 머리맞대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 위해서 행정 지원이라든지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좀 안면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 의원님께서 그 말씀해주신 그 산림자원연구소 그 보령 그 태안사무소와 그 도본청 안면도 개발팀을 통합하여 그 별도의 사급 사업소를 설치할 경우에 좀 기존의 그 산림자원연구소의 도유림 보호 및 휴양림 관리 기능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림보호연구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업무라는 성격이 좀 다른 두 개의 업무를 그 하나의 사업소에서 처리한다는 그런 점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 이제 관계 법령하고 그 저희 그 산림자원연구소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종합 분석하는 등 좀 심층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층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상관없는 안면도 휴양지 자꾸 안면도라고 해요. 태안 사무소에 꽃지 관광개발팀은 왜 거기다 갖다 놨습니까? 그럼? 그것도 상관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도 상관되는 일이죠. 아무 상관없는 태안 사무소에 안면도 관광개발팀에서 해야 될 안면도 그 주차장이라든지 꽃집 주차장이라든지 안면도 그 관광지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왜 구하 있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이제 그 태안사무소가 그 안면도 관광 사업 개발지를 그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이렇게 얘기예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사항이고요. 네, 똑같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청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팀이 있을 이유 없이 태안 사무소에서 있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사업자들하고도 가까이서 모든 게 현장에 다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국장님. 또 어차피 똑같은 보령사무소도 내내 도유지 관리, 산림자원 연구소가 본소가 어차피 세종시에 있으나 따로 안면도하고 가까이서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 산림자원연구소는 지금 있는 그대로 도유지 도립공원하고 거기 또 금강수목원 있잖아요. 또 산림연구하고 그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예, 그 의원님께서 그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는데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그 보령 해저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교통 여건이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업무에 또 말씀하신 효율적인 추진 방안도 있고 또 기존 그 산림자원연구소가 도유림 보전 관리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 기능과 함께 지금 말씀해주신 그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및 그 관리 기능까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한번 그 조직이나 정원 운영 방안을 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진작부터 이게 돼야 될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쉽게 이게 여러 차례 본 의원이 그냥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좀 시행이 안 되고 늘 이대로 가서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안면도 관광 개발 사업에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도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이렇게 길게 검토를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아름답게 좀 하루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뭐 1월 1일자보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꼭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좀 바랍니다. 예, 그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향후 조직 개편 검토 시에 적극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앞으로 상당 기간 자청년 국장으로 계실 것 같고 해서 우리 국장님 믿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220만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계획 잘 세우시고 또 코로나19 또 내년에는 좀 꼭 정식되길 바라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